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잉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주말에 있던 뉴스들과 오늘까지 현재까지 있었던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업비트 리퍼리움 몰래 입금 사건에 대한 정리 내용이었고요. 뒤쪽에 타로피님 칼럼 글도 하나 있으니까 이따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2.0 릴리즈 후보 공개. 이더리움 2.0이 올해 과연 나올까요? 참. 예,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은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그래요. 예. 그 어제 좀 마지막에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팍스 KRT 수수료 16억 원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보면 테라에서 수수료 16억 원이니까 10억 원을 전송하는데 16억 원이 발생했다는 기사인데 그 후속 기사로 조인디에서 올라왔습니다. 뭐냐면은 테라파인드에서 약 16억 KRT 테라 원이 이런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고 이게 저거예요. 5기는 아니고 업데이트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 한 건의 수수료 발생이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되돌려 줄런지 알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건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파악 중에 있다고 얘기한 이게 끝이에요. 더 후속 기사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수수료 전송 저번에 제가 이더리움에서 기억할 때는 해킹을 당해가지고 일부러 그 약간 해킹에 위협을 가하면서 수수료를 막 강제로 올렸던 것 같은데 이건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예, 일단 별로 그냥 업데이트 때문이었던 걸로. 이거도 어제 언급이 그 중국 기사로 업데이트되긴 했었는데 이게 중국 선전위에서 약 15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위안화를 배부할 계획이다. 중국이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정말 테스트하는 거 보면 CBDC를 나눠줄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을 이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200 디지털 위안, 200 얼마나 될지, 뭘 얼만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어, 좋네요. 신기하죠? CBDC인데 중국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DCEP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했고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요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하려고요. 이거는 뭐냐? 탑 7 upcoming coin-based backed 프로젝트.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7개 프로젝트라고 얘네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다 맞다고 뭐 이렇게 약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탑7 ICO라는 채널에서는 자기들이 일부 주제를 가지고 코인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틀로 가지고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저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좀 전에는 중국을 봤잖아요. 이제는 일본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테스트한다고 며칠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일본 중앙은행 내년 CBDC 1단계 시험 계획이라고 하는 간단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예, 중국도 하고요. 그리고 G20에서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논의한다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CBDC가 뭐 뭐라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앞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유럽 등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일럿 테스트도 우리나라 지원한다고 했고 일본은요 내년에 지원한다고 했고 중국은 지금 하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하고 있고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뭐 그냥 피할 수 없는 그냥 앞으로 그냥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CBDC는 종이돈이 병행이 되면서 이제 뭐 디지털 화폐도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CBDC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고 센트럴 뱅크드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폐 말고 디지털로 발행된 화폐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중국 쪽은 DCEP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많이 시도 중이다. 중국이 가장 빠른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CBDC 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는 크립토 디포에서 올라온 거. 10월 달에 주요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리카, 뭐 아시카, 파일코인이 이제 좀 이따 몇 개 이제 글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15일로 아마 메인넷이
돌아가는 날짜가 예정되어 있고 주요 거래소들도 상장을 했다는 것도 제가 몇 개를 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쭉 뭐 바이낸스에서 뭐 바이낸스 버닝 등 이렇게 줄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공유하시는 채널도 있고 안 하시는 채널도 있는데 왜냐하면 코인 종류가 워낙 8,000개나 된다고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양하게 보는 것도 좋겠죠. 이더리움 2.0 코디네이터 버그 바운티 실시. 이것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미리 여러가지 테스트도 하고 버그 바운티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더리움 2.0을 준비하는 여러가지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기관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전담팀 구축 중이라는 그냥 기사인데요. 은행들도 우리나라 저번에 업권법 관련해서 은행들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은행이나 정부에서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커스터디 서비스도 출시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은행 쪽에서도 들었는데 이것도 자기들도 수익이 있고 법제화돼 있으면 자기들도 먹을 거리를 찾아서 오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서비스 전담 팀도 구축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요게 좀 재밌어요. 제가 7화라 8화 때도 얘기를 했는데 비트맥스 CTO가 잡혀가 아서 헤이즈가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CTO가 기소되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비트맥스에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까지 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라는 채널에서 가지고 온 건데 주요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가 코인베이스가 그때 제가 쓴 글에도 있어요. 한 90만 개에 육박하는 많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4위였던 게 6위까지 떨어졌다. 이게 19만 개에서 12만 아마 그때랑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크립토 콘테에서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비트 파이넥스랑 비트맥스가 많이 줄어서 비트 파이넥스보다는 오히려 낫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그림이 맞나? 재민이 뭐 맞겠죠? 일단 그것도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채굴하는 총량이 2100만 개잖아요. 현재 약 1800만 개를 좀 넘긴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죽은 비트코인도 한 사토시가 갖고 있던 것도 한 110만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코인들도 여러 가지 사장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해킹당한 물량도 많은데 100만 개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죠? 90만 개라고 치더라도 봐봐 이거 대충 해볼게요. 80 뭐 이건 80, 110만 개, 뭐 150만 개, 170만 이것만 대략 잡아서 200만 개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총량의 10%가 거래소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구나. 지금 1800만 개 정도 채굴이 됐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걸 알 수 있고 뒤에 좀 나올 거지만 이것도 뉴욕 증시 상장사 BTC 전체 유통의 3.2% 보유. 뉴욕 증시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11개인데 그레이스케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코인쉐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얼마에 샀다는 거 갤럭시 디지털 이거 모르겠다 보이저 라이어 블록체인 사이버펑크 아르고 순인데 이거는 커스터디 쪽에도 있고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비트코인 펀드 쪽에도 있는데 59만 2,800개 전체 유통량의 3.2%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점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씩 드렸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많이 샀고 어디지 그 잭도시 트위터 잭도시 CEO가 운영하는 결제사 스퀘어에서도 5천만 달러 한 573억 원 정도 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레이스케일은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2주 전 정도에 많이 샀다. 많이 샀네요 사실. 거래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장사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점점 늘려가고 있다. 그 부분은 뭐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이오스 얘기 하나 있어요. 댄 라리머가 CTO 이오스 CTO죠. 왜 블로거는 바이백 하지 않느냐는 유저의 질문에 아마 트위터에서 갖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이오스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유지해야 돼서 유통량의 10% 이상을 보유하지 원치 않는다. 단기적으로 바이백이 수요를 늘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코멘트는 딱히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댄 라리머가
설명하는 건 이오스는 바이백 없다. 요거까지만 짚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파일코인이 후비 글로벌에 조만간 될 거다. 거래가 될 거다고 하는데 15일 정도로 메인넷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 아까 봤던 거죠. G20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논의한다. 오케이, 됐고. 리플렛 최신 55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 사용 가능하면 좋겠죠. 최근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소끼리 넘어다닐 때는 옛날에는 리플을 많이 썼어요. 사실 리플이 수수료도 싸고 빠르고 했는데 요즘은 트론 테더가 좋더라고요. 트론 테더로 보내면 수수료가 0인 경우도 있고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건 안 써요. 개인적으로 몇 개 디포스 계열 코인들을 몇 개 썼었는데 그나마 엔간한 거래소도 다 받아주고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걸로 치면 전 트론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트론이 좋고 나쁘기 그런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냅두더라도 사용자가 편하면 장땡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거도 제가 어제 언급됐던 내용과의 다른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버전의 기사일 겁니다.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크립토 뭐지? 코인 어널리시스인가? 거기 말고 다른 버전 탑7 어커밍 이벤트 다음 주에 있는 7개의 이벤트들 뭐 진리칼 이게 좀 짬뽕이에요. 파일코인 메인넷 런치 아까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탑7 ICO잖아요.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크립토 디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보시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크립토 디퍼랑 탑7 ICO 이렇게 됐고 리플 스웰이 이제 14일에서 14일날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아젠다랑 등단자 정보가 나왔다. 제가 리플 스웰 한다고는 영택님 채널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설명이 좀 나오네요. 기조연설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뭐 없어 왜? 없네요. 그냥 여기구나. 빵형이고 기조연설자 이름이 있다. 기조연설을 담당하는 강연자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적 비영리단체 세계경제포럼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데이터 정책의 책임자인 실라 워렌 그리고 세계은행의 금융소외계층 모르겠다 프랙티스 둘 다 모릅니다. 좀 유명한 사람은 안 나오네요. 스웰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스웰이 뭐냐 간단하게 리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 18년도에는 스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19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이제 2020년은 오늘 12일이니까 이틀 있다가 개막을 하네요.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좀 기존설자가 좀 빵빵했던 게 17년도에는 연준 의장, 연준 의장 버냉키는 진짜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빌 클린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빠방한 사람이 나왔었는데 물론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빵빵한 정도로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2010년 사토시 시대에 채굴된 비트코인 1000개가 이동이 됐다. 좀 특이해요. 제가 얼마 전에 파토시 패턴이란 걸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2010년 채굴된 지갑 속에 방치되었던 비트코인 131억이 옮겨갔다고 이게 좀 참 재밌는 거죠. 진짜 이 당시에 만약에 제가 채굴을 했다고 하면 정말 채굴하고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뭐 채굴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었고 일반 그래픽 카드로도 쭉쭉 채굴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미래의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키나 이런 걸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이나 매우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줄 몰랐을 텐데 그거를 내가 100개를 채굴했다고 해서 뭐 지금 프라이빗 키를 컴퓨터를 10년 동안 같은 걸 쓰면서 가지고 관리를 한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거는 뭐 비트코인 1000개가 2010년에 채굴된 지갑에서 옮겨갔다고 하니까 신기한 거죠. 이 당시는 10센트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치가 없었죠. 비트코인 피자데이도 하나 있었는데 보자. 1000개는 100달러 11만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지금 1000개는 131억인데 사실은 이거 정말 자기가 채굴 했다가 찾아낸 사람인 건지 아니면 고점에서 팔았어도 되는데 그죠? 만약에 지가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한 겁니다. 야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10만원의 가치밖에 없었던 BTC예요 사실은. 이걸 누가 채굴을 했겠습니까 사실. 근데 까먹고 있다가 지금 가져간 건지. 사실 정말 팔아치우려고 했었으면은 김프 꼈을 때 한 2,800만원대 팔았으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더 먹었었는데 그죠?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채굴됐던 비트코인이 옮겨졌다는 거는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타로피님이 쓰신 그 리퍼리움 관련. 저도 이제 리퍼리움을 업비트에서 입금이 안 되는데 입금이 돼서 누군가는 옮겨갔다라는 기사를 좀 다뤘는데 타로피님이 쓰신 업비트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스조님도 요거 관련해서 글을 쓰셨고 타로피님도 요 글을 가지고 글을 쓰셨네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났죠. 16억 원 발생했다는 거 하나 지워야겠다. 요거는 전세계 비트코인 ATM기가 299대가 10월 들어 설치됐다. 뭐 총 1861대라고 하는데 이거 재밌어요. 제 뒤에 거랑 이거는 지워야겠다. 내년 파일럿 테스트 아까 본 기사랑 비슷한 거죠. 요거랑 같이 볼게요. 테슬라가 미국 공장 내에 있는 BTC ATM기를 설치했다. 테슬라라티라는 채널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공장에다가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했다. 해당 기기는 8월부터 BTC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 공장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리버티엑스 비트코인 ATM이라고. 근데 요거 재밌어요. 제가 이제 제 글에도 정리를 좀 해놨는데 ATM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졌대요. 안 썼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우리나라에 없어서 써본 적도 없고 그냥 보기만 이제 자료만 찾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ATM기 있잖아요. 근데 그건데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대요. 대신 이제 뭐 지갑 주소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겠죠. 뭐 USB는 아니고 현금을 집어넣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데 거래소처럼 그런 거겠죠. 돈을 넣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ATM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코인을 사는 거죠. 코인을 받아올 수 있는 ATM기가 되는 거죠.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냐? 미국에 제일 많대요. 미국에 6,375개. 지금 이건 계속 바뀝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는 15년 1월에 471대잖아요. 근데 6월달까지 제가 했을 때는 8,371대인데 요 기사를 보시죠. 기사를 보면 1,861대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는 거. 여기 그 비트코인 ATM 맵 코인 ATM 레이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국가별로 뭐 제조사별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비트코인 ATM기 어디 있는지. 많이 늘었네요. 제가 조사했을 당시는 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사했을 때 8,460개잖아요. 지금 1,875개. 코이니스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 보면 제네시스 코인 이게 제조사별로인데 볼게요. 아까 본 거 뭐였지? 테슬라 리버텍스 비트코인 ATM 이거 제조사가 모르겠다. 아무튼 생겼다는 거니까. 앨런 머스크도 가끔씩 뭐 비트코인 얘기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ATM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트코인 그게 있대요. 또 저도 알게 된 게 구매 전용이 있고 구매랑 판매 전용이 있답니다. 안 써봐서 제가 모르겠네요. 써보면 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기사인데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국내 비트코인 1호 ATM기 2014년도에 그것도 지금 2020년인데 무려 6년 전에 뭐야 왜 이래 2014년도 있었는데 사라져서 없어졌답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테슬라 요거까지 테슬라 공장 내도 설치했다. 요 재밌는 소식이죠.
이거는 쟁글에서 갖고 온 건데 뭐 구글 트렌드 지수랑 암호화폐 가격 상경관계인데 뭐 필요하신 분들 보시라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코인 우리 피자 사 먹을 때 저도 이제 50% 할인으로 많이 사 먹는 건데 뭐 거래소 상장돼 빅엑스에 상장됐다는 소식.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사이트 중에 하나 코인98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이벤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지금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파일 코인이 주로 나옵니다. 리스팅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리스팅 되면서 뭐냐 메인넷이 돌아가는 한 1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됐겠네요. 이게 아까랑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거의 같은 거죠. 그 중국에서 코인 인당 200위안 나눠주고 쓰라 테스트 한다. 그 기사입니다. 파일 코인은 주요 업데이트가 완료됐고 뭐 블록 생성 시간은 31초.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파일 코인에 대해서는 뭐 IPFS 기능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기술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뭐 다단계가 많이 붙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 못 하겠네요.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올라간다는 그 기사를 가지고 왔고 그냥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하기가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잘 알아야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인젝티브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도 있고 뭐도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살 수 있으냐 일반으로 못 사고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로터리를 통해서 사야 된다. 결론은 사기 어렵다. 그거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는 빗썸에서 올라온 글인데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 AML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글들에 대해서 특근법에 대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AML이 뭔고 특근법 자금 세탁 방지 뭐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물론 저도 AML에 대해서는 정리를 이것저것 많이 해놨습니다. AML도 있고 AML의 종류 뭐 보면은 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STR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가 뭔지 고객 확인은 뭐 CDD랑 EDD도 있고 뭐 특근법에 관해서도 저도 정리 다 돼 있어요. 뭐 짧든 길든 추가 자료가 있든 저도 정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블로그에 와서 같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거 나오고 뭐 FDS 이것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트래블룰에 대해서도 나오고 특근법과 자금 세탁 방지에 뭐 관련된 정보들도 줄줄이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블로그에서도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궁금한 용어들을 바로 치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요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상의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